델리게이트와 이벤트, 이름만 들으면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벤트가 그냥 델리게이트에 키워드 하나 더 붙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키워드 하나가 컴파일러에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지, 그리고 유니티에서 발행 구독 패턴을 올바르게 구현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체력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가 체력 변화를 외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네 번째 줄처럼 퍼블릭 필드로 델리게이트를 열어두는 것이죠. 언뜻 보면 UI 매니저나 오디오 매니저에서 이 필드에 핸들러를 등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용한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UI 매니저가 이 델리게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면 게임 매니저도 다른 어느 클래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 플러스 대신 툴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던 모든 핸들러가 단숨에 날아갑니다. 컴파일러는 이걸 에러로 잡아주지 않아요. 이런 실수는 런타임에서야 비로소 드러나고 원인을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를 퍼블릭으로 열어두면 이벤트를 발생시킬 권한이 없는 객체도 마음대로 인보크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I 코드가 플레이어 헬스를 건드리지 않고 직접 체력 변화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문제, 할당 덮어쓰기와 외부 인보크를 컴파일러 수준에서 막는 것이 바로 이벤트 키워드입니다. 비유로 생각해봅시다. 델리게이트는 집 앞에 공개된 우편함과 같습니다. 누구나 편지를 넣을 수도 있고 꺼낼 수도 있고 심지어 우편함 자체를 통째로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도 있죠. 반면 이벤트는 집주인만 열 수 있는 잠긴 우체통입니다. 외부인은 편지를 넣거나, 즉 플러스로 구독하거나 편지를 빼거나 로 해제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우체통을 교체하거나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는 건, 즉 니란뚜를 할당하거나 인보크를 호출하는 건 집주인, 다시 말해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의 퍼블릭 델리게이트 필드는 외부에서 플러스 구독, 해지는 물론이고 덮어쓰기와 인보크 직접 호출까지 모두 허용합니다. 오른쪽의 퍼블릭 이벤트는 외부에서 플러스와 만 허용하고 할당과 인보크는 컴파일 에러로 차단합니다. 기능은 같지만 접근 권한이 다른 거죠. 코드로 비교해봅시다. 세 번째 줄의 델리게이트 퍼블리셔는 온 밸류 체인지들을 그냥 퍼블릭 필드로 열어뒀습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면 퍼블릭 액션 타입이죠. 반면 14번째 줄의 이벤트 퍼블리셔는 같은 자리에 이벤트 키워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17번째 줄입니다. 두 클래스 모두 내부에서 base.invoke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컴파일 이후 IL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극명합니다. 델리게이트 퍼블리셔의 경우 두 번째 줄에서 점필드 퍼블릭으로 선언됩니다. 외부에서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퍼블릭 필드 하나가 생성되는 거죠. 반면 이벤트 퍼블리셔는 다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을 보면 이벤트 키워드 하나로 같은 필드가 점필드 프라이빗으로 강등됩니다. 외부 직접 접근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보듯이 플러스 연산자는 add 밑줄 on value changed라는 메서드 호출로 변환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remove 밑줄 on value changed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두 메서드 내부에는 interact.compare exchange, 즉 CAS 패턴이 들어있어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구독 파악 해지를 시도해도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이벤트 선언 한 줄이 컴파일러로 하여금 실제로 세 가지를 만들게 합니다. 프라이빗 백킹 필드, add 접근자, remove 접근자입니다. C# 의사 코드로 풀어서 보면 내부 동작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세 번째 줄의 프라이빗 백킹 필드입니다. 실제 델리게이트 인스턴스가 저장되는 곳이에요. 퍼블릭 필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프라이빗입니다.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줄의 add 접근자입니다. 우리가 플러스를 쓰면 실제로는 이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12번째 줄에서 delegate.combine으로 기존 핸들러와 새 핸들러를 결합하고 13번째 줄에서 interact.compare exchange, 줄여서 CAS 패턴으로 원자적으로 교체합니다. 두 while 루프가 있는 이유는 다른 스레드가 먼저 수정했을 경우 재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19번째 줄의 remove 접근자입니다. 를 쓰면 이 메서드가 호출돼요. 25번째 줄에서 delegate.remove로 핸들러를 제거하고 26번째에서 역시 CAS 패턴으로 원자적으로 교체합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 즉 private field, add, remove가 이벤트 선언 한 줄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컴파일러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잠깐 연산자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널 조건부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왼쪽이 널이 아닐 때만 오른쪽 멤버에 접근합니다. on value changed? invoke 42라고 쓰면 on value changed가 널이면, 즉 구독자가 한 명도 없으면 invoke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널 체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예외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벤트 발생 코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쓰는 패턴입니다. 자, 이벤트를 선언하면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막히는지 정리해봅시다. 세 번째 줄 블록을 보면 인보크 직접 호출, 로 널 할당, 로 다른 메서드 할당이 모두 CS0070 컴파일 에러입니다. 이 에러 메시지가 이벤트는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 가능이라고 알려줍니다. 반면 8번째 줄에 플러스 구독과 해지는 정상적으로 허용됩니다. 이것들은 내부적으로 add 밑줄온 value changed, remove 밑줄온 value changed 메서드 호출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성능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델리게이트는 문자열처럼 불변 객체입니다. 플러스, 라이를 수행할 때마다 기존 인스턴스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인보케이션, 리스트가 갱신된 새로운 델리게이트 인스턴스가 힙에 생성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독파의 해지를 자주 반복하면 그만큼 힙 할당이 늘어나고 GC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처음 널 상태에서 핸들러 A를 구독하면 인보케이션, 리스트가 A인 새 인스턴스 샵 1이 힙에 생성됩니다. 여기서 핸들러 B를 추가로 구독하면 A, B인 새 인스턴스 샵 2가 또 생성되고 기존 인스턴스 샵 1은 GC 수거 대상이 됩니다. 플러스를 할 때마다 이 과정이 반복돼요. 그래서 핫패스, 즉 업데이트처럼 몇 프레임 호출되는 코드에서 구독 등록과 해지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구독은 초기화 시 한 번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비포 퍼 애프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쁜 패턴, 간결합 구조입니다. UI 체력바가 플레이어 S를 직접 참조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면 두 스크립트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하나도 손봐야 하죠. 비포 코드입니다. UI 매니저가 5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헬스를 직접 시리얼라이즈 필드 참조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줄의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마다 커런트 헬스를 폴링합니다. 체력이 바뀌든 안 바뀌든 매 프레임 값을 읽고 비교하는 거죠. 체력값뿐만 아니라 적 AI, 오디오, 효과 같은 것들이 모두 이렇게 플레이어 헬스를 직접 참조하면 코드가 금방 복잡해집니다. 애프터 패턴입니다. 발행자인 플레이어 헬스부터 봅시다. 1번과 2번 줄처럼 이 클래스가 이벤트를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5번째 줄에서 이벤트 키워드로 온 헬스 체인지들을 선언하고 13번째 줄처럼 내부에서만 인보크를 호출합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인보크할 수 없어요. 구독자인 헬스바 UI는 20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플레이어 헬스가 어떤 구독자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26번째 줄에 on enable에서 구독하고 32번째 줄에 on disable에서 반드시 해지하는 쌍을 유지합니다. 이 on disable 해지가 바로 메모리 누수를 막는 핵심입니다. 발행 구독 패턴의 진가는 구독자를 추가할 때 드러납니다. 42번째 줄에 오디오 매니저를 보세요. 플레이어 헬스 코드를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오디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헬스는 헬스바 UI의 존재도 오디오 매니저의 존재도 전혀 모릅니다. 50번째 줄에서 온 헬스 체인지드에 구독하고 54번째 줄에서 해지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할 때마다 발행자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느슨한 결합, 즉 발행 구독 패턴의 핵심 장점입니다. 구독 코드의 IL을 보면 최적화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5번째 줄에서 LDS FLD, 즉 스태틱 필드를 로드합니다. 7번째 줄에서 br2.s로 캐시가 이미 있으면 새로 생성하는 과정을 건너뜁니다. 처음 구독할 때는 9번째 줄에서 new obj로 델리게이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11번째 줄에서 스태틱 필드에 캐시로 저장합니다. 이후에는 이 캐시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on enable이 여러 번 호출되어도 델리게이트 인스턴스가 매번 새로 힙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변수를 캡처하지 않는 람다의 한정된 최적화지만 유니티 오브젝트 플링과 함께 쓸 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이벤트를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은 구독 해제를 빠뜨렸을 때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입니다. 델리게이트는 구독한 메서드의 대상 객체, 즉 타깃 참조를 내부적으로 보유합니다. 이 참조가 살아있는 한 GC는 해당 객체를 수거하지 못합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명이 긴 게임 매니저가 온 웨이브 엔드 이벤트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미가 이 이벤트에 구독하면 델리게이트 인스턴스 내부에 에너미 참조가 저장됩니다. 이후 에너미를 디스트로이 하더라도 게임 매니저에서 에너미로 이어지는 참조 체인이 끊어지지 않아 GC가 에너미를 아직 사용 중으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 에너미는 메모리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씬에서 계속 에너미를 생성하면 메모리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누수 패턴의 코드입니다. 스폰 에너미 메서드에서 에너미를 생성하고
7번째 줄에서 온 웨이브 엔드에 구독합니다. 메서드가 종료되면 에너미 로컬 변수는 사라지죠. 그런데 9번째, 10번째, 11번째 줄의 주석처럼 게임 매니저의 이벤트 내부 델리게이트가 에너미 인스턴스를 강한 참조로 계속 보유합니다. 로컬 변수가 사라져도 그 참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GC가 에너미를 수거할 수 없습니다. 이 스폰 에너미를 웨이브마다 수십 번 호출하면 메모리 사용량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유니티에서는 on enable과 on disable을 쌍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on enable에서 구독하고 9번째 줄에 on disable에서 해제합니다. on disable은 비활성화될 때뿐만 아니라 destroy 시에도 반드시 호출됩니다. 따라서 이 패턴만 지키면 메모리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줄처럼 실제 처리 로직은 별도 메서드로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변수를 캡처하는 람다, 즉 클로저로 인라인 작성하면 로 해제할 때 매번 새 인스턴스가 생성되어 같은 람다를 찾지 못하고 해제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IL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서브, 즉 구독자 인스턴스를 스택에 로드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핸들 이벤트 메서드 포인터를 로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서 new obj 로 액션을 생성할 때 다섯 번째 줄의 주석처럼 오브젝트 인자로 서브 인스턴스 자체가 전달됩니다. 델리게이트의 타깃 프로퍼티에 이 참조가 저장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줄 이후를 보면 서브 널로 로컬 변수를 널로 해도 델리게이트 내부 참조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파이어를 호출하면 여전히 서브의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이것이 누수의 IL 레벨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스태틱 이벤트입니다. 스코어 매니저처럼 스태틱 이벤트를 선언하면 신 생명주기와 무관하게 이벤트가 살아남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의 주석처럼 신 전환으로 구독한 오브젝트가 디스트로이 되어도 스태틱 이벤트 내부의 참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신에서 그 파괴된 모노비헤이비어의 메서드를 호출하려 하면 널 참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 11번째 줄처럼 간단합니다. on enable과 on disable에서 람다 표현식으로 간결하게 쌍을 맞춰주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벤트 내부는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트이기 때문에 인보케이션 리스트를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만약 첫 번째 구독자가 예외를 던지면 그 이후 등록된 구독자들은 실행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가 죽었을 때 UI 업데이트, 오디오 재생, 저장 처리를 모두 이 이벤트로 처리하는데 UI 업데이트에서 예외가 나면 저장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나이키 살색점 인보크로 그냥 발생시키면 중간에 예외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라면 네 번째 줄처럼 방어적 발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get invocation, 리스트로 핸들러 목록을 가져와서 각각을 개별 트라이 캐치로 감싸는 거죠. 한 핸들러가 예외를 던져도 나머지 핸들러는 반드시 실행됩니다. 물론 모든 이벤트에 이 패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 오버, 저장같이 모든 구독자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벤트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함정 네 번째는 유니티 이벤트와의 혼동입니다. C# 이벤트와 유니티 이벤트는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C# 이벤트는 빠르고 GC 압박이 낮아서 코드 기반 시스템 간 통신에 적합합니다. 유니티 이벤트는 인스펙터에서 바인딩하고 신과 함께 직렬화할 수 있어서 디자이너가 직접 연결하는 버튼 클릭, UI 이벤트에 적합합니다. 대신 리플렉션 기반이라 성능은 느립니다. 간단하게 기억하면 코드로 통신하면 C# 이벤트, 인스펙터에서 연결하면 유니티 이벤트입니다. C# 버전별 문법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C# 1.0에서는 이벤트를 쓰려면 먼저 델리게이트 타입을 별도로 선언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헬스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 타입을 만들고 여섯 번째 줄에서 이 타입으로 이벤트를 선언합니다. 10번째 줄에서 샌더를 포함해서 발생시키는 게 단넷의 표준 패턴이었습니다. 구독할 때도 14번째 줄처럼 new 헬스체인지드 이벤트 핸들러로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했죠.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C# 2.0에서 익명 메서드가 도입됐습니다. 짧은 핸들러를 인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죠. 델리게이트 키워드 뒤에 파라미터와 본문을 직접 쓰는 방식입니다. 1.0에 비하면 훨씬 편해졌지만 아직 람다보다는 장황합니다. C# 3.0에서 람다와 액션, 펑크 같은 제네릭 델리게이트 타입이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줄처럼 별도의 델리게이트 타입을 선언하지 않고 액션 인트로 바로 이벤트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구독도 12번째 줄처럼 람다로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죠. 지금 우리가 유니티에서 쓰는 방식이 바로 이 C# 3.0 이후 문법입니다. 마지막으로 C# 6.0에서 도입된 연산자입니다. 6.0 이전에는 스레드 안전을 위해 첫 번째 줄처럼 임시 변수의 델리게이트를 복사한 뒤 널 체크를 수동으로 해야 했습니다. C# 6.0 이후에는 여섯 번째 줄처럼
간절 인보크 한 줄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번째 줄의 주석처럼 내부적으로는 임시 변수 패턴과 동일한 IL로 컴파일됩니다. 간결함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거죠. 버전이 바뀌어도 IL 레벨의 add, remove 접근자 구조와 CAS 패턴은 C# 1.0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핵심 규칙을 정리합니다. 첫째, 퍼블릭 델리게이트 필드는 쓰지 않습니다. 외부로 콜백을 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벤트 키워드를 씁니다. 둘째, 플러스 워이로 부족했으면 반드시 매너 해체합니다. 유니티에서는 on enable과 on disable 쌍이 기본입니다. 셋째, 스태틱 이벤트 구독 시 특히 주의합니다. 신 전환 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해지를 빠뜨리면 파괴된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남습니다. 넷째, 이벤트 발생은 항상 때 점 인보크 패턴을 씁니다. 다섯째, 업데이트 같은 핫패스에서 구독 해지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벤트에서는 방어적 발생을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퍼블릭 델리게이트 필드는 외부에서 할당도 인보크 직접 호출도 가능합니다. 퍼블릭 이벤트는 이 두 가지가 컴파일 에러로 차단됩니다. 플러스와는 둘 다 허용하지만 이벤트는 내부적으로 add remove 메서드가 CAS 패턴으로 스레드 안전을 자동 보장합니다. 정리하면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는 프라이빗 콜백이면 델리게이트 필드도 괜찮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이벤트라면 반드시 이벤트 키워드를 써야 합니다. 이벤트는 단순히 편의 기능이 아니라 캡슐화와 안전성을 컴파일러 수준에서 강제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